안녕하세요. 청소년 진로교육 연구회 비전 코디 대표를 맡고 있고 21세기 개척자 꼭 필요한 사람의 닉네임과 좌우명을 가지고 아이들이 30년 후를 꿈꾸게 되기를 기대하는 교사 이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이들의 엎드림을 위해서란 교사의 엎드림이 필요하다, 교사의 어떤 엎드림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길고도 특이한 저희 집 가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성실하고 겸손하여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자. 좀 길고도 특이하죠. 어머니께서는 초등학교 시절 때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이 가훈을 꼭 외우고 학교를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우지 않으면 학교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는지는 저는 이유를 모른 채 그냥 맹목적인 암기로 그냥 다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르침이 제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왜 제게 유능한 사람, 유명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을까? 이는 제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제가 가진 것으로 제가 주신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있는 그 위치에서 제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될지, 어떤 분야에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 스스로 잘 관찰하면서 제가 다양한 경험을 하는 가운데 제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진로교육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대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진로교육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죠. 학교에서도 창의적인 많은 진로교육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연일 보도되어지는 신문 기사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이 고민하는 그 1위는 바로 자신의 진로 문제다라고 얘기해요.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까? 여러 가지의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는 바로 모든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들이 무지개 성공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지개 색깔이 몇 색인지 아십니까? 7색. 직접 보셨어요? 근데 왜 7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그저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수천 수만 가지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무의식 중에 무지개색은 7색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아이들, 우리가 키우고 있는 그 자녀들은 그 수천 수만 가지의 빛깔 중에 한 가지일까요? 아니면 대표되는 7가지의 색깔 중에 한 가지일까요? 어떤 색일 것 같습니까? 그렇죠? 수천 수만 가지의 빛깔 중에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천 수만 가지의 빛깔을 가진 그 아이들이 만들어갈 수 있는 행복과 성공의 기준은 그들의 삶 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에 정해놓은 7가지의 행복과 성공의 기준이 있어. 그렇다면 너희들은 그것을 만들어가. 그래, 빨간색이 되어야 돼. 안정된 직장을 찾아야지. 노란색이 되어야 돼. 그래도 높은 연봉이 있는 직장을 찾아야 되지 않니? 파란색이 되어야지. 대학은 꼭 들어가거라. 그것도 4년제 대학은 들어가야지. 아니, 인서울에 있는 대학은 들어가야 해. 그리고 보라색이 되어라. 직장을 찾으려면 대기업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아니면 전문 직종은 찾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자기 빛깔을 모른 채 찾아갈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제가 수능 감독을 갔을 때의 일입니다. 몇 년 전에. 근데 어느 한 학교에 큰 플랜카드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생산부 수시합격,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부 수시합격, 그리고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수시합격. 한 학생이 서울대, 연대, 고대를 다 합격한 것입니다. 근데 부럽죠? 예, 상당히 부럽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학교에서는 자랑스럽고 아이들도 되게 자랑스러워했을 겁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안타까움이 느껴지십니까? 뭐죠? 과가 다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식물생산과학부와 경제학부와 지리교육과를 아무리 매치를 시켜도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공부 잘하는 거 맞습니다. 모범적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도대체 이 아이가 12년 동안 공부해오는 과정 속에서 이 아이가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생각이 들면서 앞서 이야기했던 자기 빛깔을 모른 채 무지개 성공주의라는 그 패러다임에 빠져서 진로를
단지 진하게 여기로만 풀고자 하는 그 패단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 진로 교육의 어떤 문제는 그렇지만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어떤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대기업과 공기업을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단지 진로를 취업의 이야기로만 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공부를 하는 아이들에게는 지금 학교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진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야, 그러지 말고 너가 그 기업이 가려면은 너에게 맞는 적성과 흥미가 맞는지 한번 찾아봐. 어떠한 가치를 갖고 가려고 하는지 한번 찾아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런 아이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진로교육에 고민했던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 아니라 중학교 때 성적이 좋지 못해서 저희 과에 왔는데 우리 전문교과 실습시간은 일주일에 20시간 이상이 되어집니다. 그 실습시간조차 자기의 적성과 자기의 흥미를 알지 못해 맞지 않아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아이들, 무기력해 있는 아이들, 인문계 고등학교 아이를 치면 1%에서 90%까지 있는 그 교실의 현장에서 그래도 3분의 2 이상은 대학을 간다라고 준비를 하는데 나머지 아무 생각이 없는 그 3분의 1의 아이들, 도대체 이 아이들은 꿈을 꿀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는 것인가? 도대체 뭐가 문제이지? 이 아이들이 3년에 어떤 모습이 있을까? 10년에 어떤 모습이 있지? 라는 그 고민 속에서 진로교육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 고민을 하는 가운데 마태복음 13장 말씀이 이렇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알겠지만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갈 때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밭에, 더러는 가시떨기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좋은 땅에 떨어지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지금의 제가 고민하고 있는 그 아이들의 문제와 현실과 너무 닮아 있는 겁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좋은 부모를 만나서 좋은 교육을 받아서 그 사랑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반면에 제가 고민하고 있는 이 아이들은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의 환경에서 부모와의 갈등, 엄마와의 갈등, 아빠와의 갈등, 그 가정의 아픔을 갖고 있는 이 아이들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기회조차도 없는 것인가라는 것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자기가 좋은 씨앗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 환경만 보고 자라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전전긍긍 하더라는 모습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러면 교사로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할 때 제 역할은 뭐였냐면 이 아이가 좋은 씨앗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해 주는 것. 두 번째가 바로 이 아이가 그럼 그 밭을 그 땅을 누가 개간을 해야 된다면 자기 스스로 개간할 수 없는 힘이 없다면 누구라도 함께 개간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겠다. 함께 그 밭을 갈아주는 역할을 해야겠다. 두 가지의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인문 과목에 대해서 전혀 제일 싫어했던, 반에서 꼴찌에서 한 두 번째 하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부모님이 학교 운영 위원님이셨어요. 학교에서 계속 자주 오기 때문에 저와 만나서 저한테 부탁하는 것이 제 아들을 대학에 좀 보내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대학을 보내려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아이 성적으로는 대학에 갈 수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부탁이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이 아이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봤습니다. 한번 해보자. 1대1로 코칭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했습니다. 순종적인 아이였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고 이 아이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책을 덮어버렸습니다. 쌤, 도저히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포기하지 않고 이 아이가 그렇다면 어느 부분에서 강점을 나타낼 수 있을까라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친구가 저하고 RCY 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단체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아이는 참 잘했습니다. 더 상담을 해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보이스카우트 활동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아이들과 집단으로 활동하는 그 단체 활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하는 장점을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 저희에게는 전문교과 실습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3시간이나 4시간, 5시간을 실습 시간을 하는데 선생님이 과제를 내주는 것에 대해서 이 아이가 받아들이는 것이 다른 아이들보다 습득력이 더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공물을 만들어내는데
그 가공물을 만들어내는 그 동작과 가공물의 어떤 정교함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3시간, 4시간, 5시간에 대해서 그 가공물을 만들어내는데 거기에서 성실과 끈기가 여기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는 성실과 끈기가 나타나지 않는데 움직이면서 활동하는 그 가운데서 성실과 끈기가 나타나던 사실을 제가 보고, 야, 그렇다면 교내 기능반에 들어가라. 거기서 너는 기능을 통해서 한번 꿈을 키워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연히 이 친구에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가운데 서울시에서 있는 기능경진대회에 갈 수 있는 출전권을 이 아이가 가졌습니다. 되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 친구가 은메달을 딴 것입니다. 은메달을 따고 나서 저한테 처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보일러 기능장이 되고 싶어요. 자기의 꿈을 처음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럼 제가 하는 역할은요, 이 보일러 기능장이 앞으로 기회가 되는지 위협이 되는지를 이 아이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야, 지금 기능업종의 기술자들은 고령화되어져 있고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힘든 업종을 많이 싫어해. 그렇기 때문에 너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어. 그리고 용접 및 기능장애 경력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대가 될 수 있어.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러나 로봇 용접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취업시장은 축소될 수 있겠어. 용접 인력도 감소될 수 있겠어. 3D 시장의 어떤 취업시장도 축소될 수 있겠어. 한번 해볼래? 이 아이가 바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접근한 것은, 그렇다면 야간대학이라도 진학을 하거라. 왜? 너는 단순한 기능인이 되지 말아라. 공부를 하더라도 창의적인 기술인이 될 수 있다면 공부를 하는 그 마음으로 야간대학을 진학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부터 야간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월등히 성적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겨우겨우 대학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이 친구가 코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럼 뭐 할래? 라고 하니까 졸업하고 주간에는 우리 노원구에 있는 상계 직업 전문학교에 있는데 거기서 제 기능을 익히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친구가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상계 직업 전문학교에서 기능을 익히고 마치고 나서 바로 10시까지 인덕대학이라는 곳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의 말에 저한테 가져온 것은 바로 자격증 8개였습니다. 한 해 동안 이 아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성실과 끈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8개를 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병역특례업체에서 되게 성실하게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친구는 고3 때 담임으로서 처음 만난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1, 2학년 때 한 번도 담임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관찰을 할 수 없는데, 실습 시간에 처음 만났는데 실습 시간만 되면 잠을 자는 것입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잠만 자길래 이 친구를 불러서 너가 뭐가 되고 싶니? 라고 이야기했을 때, 선생님 저는 마술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술사라고 얘기하니까, 그렇다면 마술사가 될 수 있는 어떤 강점과 이걸 찾아야 되는데, 사실 제가 관찰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떤 재능과 어떤 성격이 있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검사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이 친구는 급하니까. 그래서 MI 프로그램과 디스크 프로그램을 통해서 검사한 결과를 놓고 이 아이에게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점을 얘기한 거죠. 너 언어 지능이 높네? 그럼 마술사가 되려면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너한테는 있겠다. 잘할 수 있겠네? 그리고 음악 지능이 높네? 마술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음악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음악을 선정할 수 있는 지능이 너한테는 있겠어. 공간 지능이 높네? 마술은 무대를 잘 설정해야 되고 공간 마술을 이용한다면 참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뭐가 문제니?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친구가 부모님이 반대를 하셔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도 부모의 마음에 마술사가 됐을 때 이 아이가 자기의 앞가림을 할 수 있을까의 걱정이 이렇게 앞서기 때문에 선뜻 부모님께 이야기하기가 사실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디스크의 유형 가운데 D형의 성향을 보면서 이 아이가 자기 스스로 선택하지 않으면 마술사가 되고 싶은 이 마음은 끝까지 간다라는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이 성향은 일단 실패하더라도 하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머니가 받아들이고 이 친구가 3월 달부터 마술학원을 등록해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잘 다니다가 3월 달, 4월 달 되고 나니까 이 아이가 지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간 배신감이 훅 들었습니다. 이 아이를 어째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지각을 하면 어떠니? 라고 얘기하니까, 왜 지각을 하니? 라고 물으니까, 선생님 밤새도록 마술 공부를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언어 지능이 높아서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말을 잘하는 거죠.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믿어줬습니다. 그래? 그렇지만 생활기록부에 네가 지각하는 것들은 많이 이렇게 체크가 되니까 한번 지각하지 말고 빨리 오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여름 방학이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저를 마술사로 불러주십시오. 왜? 첫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와, 그래? 그 마술사에서는 첫 공연을 하면 마술사라는 그 닉네임을 이렇게 붙여주나 봅니다. 그래? 그럼 너무 좋아. 그럼 내가 꽃다발이라도 들고 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 오지 마세요. 왜? 유치원생들 앞에서 하게 됐거든요. 저도 민망하니까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10월에 저희 학교에 축제가 있었습니다. 전교생이 있는 축제에 30분 정도의 그 메인 무대에 이 아이가 서서 마술을 하는데, 제가 전율을 느꼈던 것은 그 얼마 경력이 안 되기 때문에 힘든 마술인데 비둘기를 나타내는 그 마술을 이 아이가 확 보여준 거예요. 그 순간 확 전율이 느껴지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야, 너 너무 멋있다. 혹시 10년 후에 TV에 나오면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런데 이 친구의 답문이 왔습니다. 선생님, 5년 후면 됩니다. 라는. 그 순간 이 아이가 지금은 이제 마술이라는 어떤 마술 대학을 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한국종합예술원의 이쪽에 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10년 후에 아마 최현우를 능가하는 그 마술사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고민하는 이렇게 방황하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이 시가 생각납니다. 혹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이 시가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구리시에는 코스모스 축제가 있습니다. 거기는 코스모스가 참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옆에는 또 다양한 이름 모를 풀꽃도 있습니다. 아무도 그 풀꽃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보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모스 같이 아름답게 피어진 꽃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고, 또 이 아이들은 정말 아름답기 때문에 뭔가 살짝만 건드려주면 잘 클 수 있는 그 여건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사이드에서 아무도 관심을 받지 않는 그 풀꽃 같은 이 아이들은 자세히 보아야지, 오래 보아야지 이것이 예쁜지 사랑스러운지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이거는 이 말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15분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아주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묘한 매력을 가진 그 문장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의 꿈을 업시킬 수 있는 시간, 그것은 바로 학교 현장, 그 교실 현장에서 교사가 한 발 다가선 15분 동안 엎드려 있는 그 시간, 15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